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69페이지죠. 법원의 결정입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체포나 구속이 적법한지 아니면 위법한지에 대한 적부 심사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신문을 하게 되고요. 신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뭐 하게 되냐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법원의 결정은 두 가지겠죠. 석방해라. 그죠? 아니면 또는 석방하지 말고 계속 어떻게 해요? 구속해라. 이 두 가지인데 계속 구속해라. 이게 뭐가 되는 거죠? 1번 기각 결정인 거죠. 청구가 뭐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신문 후에 이유가 없다면 청구 자체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청구를 뭐 하게 돼요? 기각하게 되고요. 이럴 때는 피의자는 계속 뭐죠? 구속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자, 이런 것도 물론 법원이 뭐죠?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따로 어떻게 해요?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번 기각할 수 있는데 신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를 따로 정하고 있어요. 2번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똑같이 1번입니다.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는 이때는 신문하지 않고 바로 법원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수사방해 목적 등이 분명한 때에도 신문 없이 바로 법원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인 거죠. 신문을 해가지고 구속하거나 체포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래서 뭐죠? 기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청구권이 없는데도 청구하거나 아니면 또는 뭐예요? 재차 청구하는 경우 또는 현저히 수사 방해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문 없이 바로 법원은 뭐 할 수 있는 거죠? 기각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넘겨보시면 이제 만약에 청구가 적법하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석방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원이 적부심사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석방하라고 뭘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요 석방하라는 명령이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것이 2번 해가지고 석방 결정 효력 발생 시기에서 종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행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그 기준에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중간이죠. 중간. 따라서 이제는 적부심, 심사 청구 검사가 전격 기소해도 법원은 적부심사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적부심사의 피의자의 지위는 적부심사의 존속 요건이 아니라 절차 개시 요건이다. 이런 말이 나와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검사가 지금 뭐예요? 구속을 했어요. 근데 적부심사 청구가 있었고 법원에서 뭐죠? 석방을 명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석방 안 시키기 위해서 검사가 바로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공소를 제기하면 이 사람은 피의자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피고인이 되기 때문에 적부심사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현행법은 어떻게 되냐면 적부심사가 청구된 후에 법원이 검사가 뭐죠? 기소하더라도 그 심사의 여부에 대해서 뭐죠?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각할 수도 있고 석방을 뭐 할 수 있어요? 명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검사가 즉시 기소하더라도 구속 적부 심사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저지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의자라는 신분이라는 것이 결국은 적부 심사의 절차 개시 요건인 것이지 뭐는 아닌 거죠? 존속 요건은 아닌 거죠. 따라서 적부심사를 개시할 때 신분이 피의자였다면 적부심사의 결정이 내려질 때 피고인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재체포 재구속이 제한됩니다. 자, 이런 얘기죠.
법원에서 석방해라 라고 명령을 떨었어요. 그죠? 석방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뭐죠? 재체포하거나 다른 날 뭐죠? 재구속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체포하거나 재구속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도망하거나 재증을 임명할 경우는 무슨 뭐죠? 제외하겠죠. 다시 말하면 체포하자마자 잠수 탔어요. 그러면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체포할 수 있죠. 또 증거를 재증을 인멸했어요. 그죠? 증거를 막 숨기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재체포할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이 뭐죠?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핵심 판례죠. 헌법재판소 판례인데 타이틀 보시면 피의자라는 구속시부 심사의 청구인 적격을 절차 개시 요건이 아니라 존속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4조 2의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서 헌법 불합치라는 말은 헌법에 뭐죠? 위반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적부심사를 개시할 때 뭐이기만 하면 돼요? 피의자이면 되는 거죠. 결정할 때는 뭐라 하더라 돼요? 피고인이라도 상관이 없도록 법이 수정되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3회 가지고 뭐가 나오네?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의 석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의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적부 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출석을 보장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제도라고 하고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적부심 심사가 청구됐어요. 그러면 검사가 뭘 했어요?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뭐죠?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구속적부 심사가 청구 있을 때만 허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피의자에게 계속 볼까요? 법원은 직권에 의한 석방을 명할 수 있을 뿐인 직권보석이고 재량보석이며 피해자에게 직권보석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자, 지금 피의자는 뭐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피의자에게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보증금을 낼 테니까 저를 좀 내보내 주십시오라는 뭐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보석 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의뢰에서 보시면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를 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보증금을 받는 조건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석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누가요? 법원이. 그러면 피의자는 구속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보석을 돈을 줄 테니까 나를 석방해 주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뭐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보증금 받고 석방할지 안 할지는 누가 결정할 사항이에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필기처럼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내용입니다. 지금 또 나와 있죠, 그죠? 1번 법원의 직권이고 뭐죠? 재량이다, 그죠? 그다음에 명할 수 있는 거야, 안 할 수도 있고요. 2번 체포 적부심에서의 인정 여부 해가지고 지금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이 가능한데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인정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핵심 판례도 그런 취지죠. 왜냐하면 체포라는 것은 기간이 짧잖아요. 그죠? 굳이 여기까지 인정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3. 불허사유 가지고 피의자 보석이 제외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A.
재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그 다음에 B번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의 해하를 가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다시 말하면 보복의 위험이 있을 때. 그죠?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얘기죠. 첫째, 보증금 받고 내보내면 재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아니면 피해자들의 가족이나 피해자에게 보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허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보증금과 조건해가지고 넘겨보시면 집행 절차에 관한에는 보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그 보수에 관한 규정해가지고 박스로 뭐가 되어 있죠? 정리되어 있죠. 그죠? 일단 뭐 특별히 여기서는 일단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보증할 만한 보증금을 정해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석방의 조건 해가지고 주거 제한, 예를 들어가지고 자택에서 벗어나지 마라. 뭐 이런 거 할 수 있고 또는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한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뭐 할 수 있어요? 부가 덧붙일 수가 있고요. 근데 석방에 집행해가지고 보증금을 납부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한다. 그죠? 다시 말하면 보증금을 납부해야 집행하는 것이 뭐죠? 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어떻게 해요? 원칙적으로 도망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체포하거나 재구속이 뭐죠? 제한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박스 보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몰수예요. 자, 원래는 이 보증금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사람의 행위를 보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결정한 내용을 순순히 잘 지키고 따랐다면 굳이 보증금을 뭐 할 필요 없어요? 몰수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보증금 뭐 하면 되는 거죠? 돌려줘야 되겠죠. 그냥 뭐 말 그대로 뭐예요? 보증금이니까요. 근데 만약에 A번 해가지고 피해자를 재체포, 재구속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도망을 쳤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보증금을 뭐 할 수 있어요? 몰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번 해가지고 밑에 두 번째 보시면 보석 결정에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할 경우에는 납입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A와 B는 결국은 뭐예요?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임의적인 것이니까 할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2번 필요적 몰수. 반드시 몰수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첫째,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다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출석하지 않냐거나 도망한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해야 됩니까? 몰수하여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수 작성. 물론 조수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작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핵심 판례 가지고 체포, 구속, 족보, 신문존소의 증거 능력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구속, 족보 심사를 하기 위해서 판사가 조서가 작성이 됐는데 그 조서가 정식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뭐죠?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 결론만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불복 방법입니다. 1번. 자, 체포, 구속, 적부심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식 재판이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얘기죠. 그죠? 우리가 보통 재판을 통해서 항고하고 상고하고 이런 신급 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끝나기 때문에 또 해보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식 재판이 아니라 정식 재판이 이루어진 사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불만이 있더라도 충분히 어떤 과정에서 그것이 걸러질 수가 있는 거죠.
정식 재판에서 걸러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소나 항고가 뭐 되잖아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해가지고 1번 형사소송법에서 명문은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불복이 항고가 허용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규정이 없으니까 항고는 뭐죠? 인정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에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는 214조 2의 제7항이 제2항과 3항의 기각 결정과 석방 결정, 즉 체포 구속 적부심의 법원의 기각 결정과 석방 결정에는 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14조의 제4항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 후 석방 결정이 되는 항고하지 못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3, 판례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항고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말이 좀 복잡해졌는데, 자, 이런 얘기죠. 핵심 판례도 같은 취지 얘기죠. 자, 이런 문제죠. 자, 지금 우리가 체포 구속 적부 심사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형사법 규정만을 놓고 본다면 체포 구속 적부심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못하고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판례는 뭐죠? 그렇다. 그죠? 그렇다. 따라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있다면 항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석방해가지고 보석이 나옵니다. 보석. 일단 의해가지고 개념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보석은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여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이 개념에서 누구도 포함되죠? 피고인도 포함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제도의 취지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보석금을 받고 석방해주면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느냐, 이 문제하고, 근데 형사 정책적으로 잡고구금에 의한 악영향을 배제하여,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 잡고구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치소나 이제 이런 데를 교도소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다른 범죄자하고 뭐 하게 되는 거죠?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교도소에 가면 교화가 돼가지고 선량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사람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이게 뭐예요? 잡고구금에 대한 의한 악영향인 거죠. 옛날에 그 신창원이라는 사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잘 기억 못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탈주범인데, 이 양반이 지금도 아마 형무소 교도소에 계실 텐데, 이 양반이 어렸을 때 물건을 뭔가 훔쳤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얘 버릇 고친다고 이 아들 신창원을 소년원에 보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소년원 가가지고 막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기술 습득하고 이러면서 더욱더 나쁜 친구가 돼서 나오더라. 이런 게 뭐죠? 잡고구금에 의한 악영향을 말하고요. 이런 걸 배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측에 보시면 피고인 보석과 피의자 보석이 구별해가지고 박스가 나와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 보석 제도는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에게도 인정이 되고 공소 제기자님 피의자에게도 인정이 되는데, 특히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제도를 말하고,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보석을 말하는 거죠. 일단 청구권 유무해가지고 피고인의 보석은 청구보석, 재량보석이라는 말은 뭐예요?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보석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뭐죠?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피의자 보석,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는 피의자에게 뭐가 없었어요? 청구권이 없었으니까 법원이 하는 뭐죠? 직권 보석이 되고요. 필요적 보석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법원의 재량 유무해가지고 필요적 보석이 뭐죠?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경우는 청구 보석과 직권 보석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을 해가지고 피고인의 보석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는 없지만 보통 항고를 할 수 있는데 피의자 보석, 즉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의 경우에도 즉시 항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 항고는 인정이 되죠. 그 다음 둘 다 조건을 부가 덧붙이는 것 가능하고요. 보석 취소의 규정해가지고 피고인의 보석에 대해서는 보석 취소의 규정이 있고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증금 환부 규정해가지고 피고인의 보석에는 적극적으로 환부 규정이 있지만 피의자에게는 환부 규정이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박스로 이제 정리된 거를 보게 되면은 일단 좋은 점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뭔 소린가 라고 생각될 수가 있죠. 항상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박스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보석의 종류입니다. 청구 보석과 직권 보석. 무슨 말이겠습니까? 피고인이 청구해야 해주는 게 뭐죠? 청구 보석. 법원이 알아서 직권을 해주는 게 뭐죠? 직권 보석인데 우리 형사법은 청구 보석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직권 보석이 인정이 되고요. 2번 보석 결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 유무에 따라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필요적 보석은 뭐겠습니까? 요건을 갖춘다면 법원이 필요적으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뭐죠? 필요적 보석이고요.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해줄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임의적 보석이겠죠. 물론 우리 형사법은 뭘 원칙으로 합니까? 필요적 보석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임의적 보석도 허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다 해가지고 의 나와 있고 2번 필요적 보석의 재사유 해가지고 필요적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나옵니다. 첫째 A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10년 이상이면 뭐죠? 필요적 보석이 제외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B.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 그 다음에 C.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D.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E.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 다음에 F번 읽어보진 않았고요. 보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요런 총 6가지 사유가 있으면 필요적 보석을 뭐죠? 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죠? 첫째, 10년 이상. 둘째, 누범 상습범. 셋째,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 그 다음에 네 번째, 도망하거나 도망갈 염려. 다섯 번째, 주거 불분명.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복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핵심 판례 한번 보시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임의적 보석해가지고, 보석 결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경우를 말하죠. 일단, 계속 내용이 반복입니다.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고요. 임의적 보석은 뭐죠? 보충적입니다. 그래서 뭐가 임의적 보석 사유가 되느냐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병보석은 임의적 보석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병에 걸려서 지금 깜빵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임의적 보석해가지고 법원의 임의적 결정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습니까? 보석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우측에 이제 3번 해가지고 보석 절차가 나와요. 첫째, 보석에 청구해가지고
청구권자가 나오는데 보석의 청구권자는 피고인, 그죠? 피의자 X액이죠. 자, 왜냐하면 피의자 보석제도에서는 피의자에게 적극적인 뭐가 없어요? 청구권이 없으니까 보석의 청구권자는 항상 뭐 해야 돼요? 피고인이고 피의자는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가족, 고용주 등도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반복적이고요. 그 다음에 청구의 방법, 서면으로 합니다. 끝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석과 검사의 의견 청취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개정 전에 형사법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개정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라고 뭐죠? 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검사는 뭐죠? 지체 없이 의견을 뭐죠? 표명해 줘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 법원이 뭐죠? 신문을 기일을 정하고 신문하고, 그 다음에 4번, 법원의 결정인데, 범세 의견 제출 또는 의견 제출 기한 종료일부터 몇 개월이죠? 7일 이내에 보석 허가 결정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1번, 보석 못하겠다. 이게 뭐죠? 보석 청구 기각 결정이죠. 2번, 그래, 보석 허가해 주겠다. 이게 뭐죠? 보석 허가 결정입니다. 일단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조건을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하는데 1번 보석의 조건 해가지고 좀 길죠, 그죠? 근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죠? 읽어보시는데 A번 해가지고 서약서를 제출할 것, B번 해가지고 상당한 보증 금액을 납입할 것을 어떻게 해요? 약속하는 약정서를 어떻게 해요?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C번 해가지고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저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번 해가지고 피해자 등에게 뭐죠? 보복하면 안 될 것 나와 있고, 그 다음에 D번 해가지고 피고인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 보증서를 뭘 해야 돼요?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요. 그 다음에 F번 해가지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그 다음에 우측에 맨 위에 G번 해가지고 보증금은 납입하거나 담보를 어떻게 해요?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H번 그 밖에 기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석의 조건 시 고려사항. 이런 보석의 조건을 결정할 때는 어떤 사항을 고려하느냐? A번 법원은 범죄 성질 및 재상을 고려하고요. 증거의 증명력, 그 다음에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및 자산,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은 어떻게 해요? 고려해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B번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의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는 없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재벌이에요. 뭐 1억 보증금 내라.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일반인에게 1억을 보증금 내라. 그분 입장에서는 전혀 그 1억을 보증금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자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는 거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러한 보석 조건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사전 변경을 이유로. 그 다음에 4번 보석 조건을 만약에 위반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20일 이내 감치로 처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5번 출석 보증인에 대한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보석 조건에서
피고인 외의자가 작성한 출석 보증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그 보증한 사람이 누가 되는 거죠? 출석 보증인인 거고요. 이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5번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이 나오는데 1. 즉시 항고가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검사의 즉시 항고권이 뭐가 됩니까?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이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 검사의 의견에 따라서 보석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라서 즉시 항고는 못하고요. 넘겨보시면 이해가지고 보통 항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6번 보석에 집행해가지고 일반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한번 상시민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1번, 2번, 3번까지 한번 꼼꼼히 좀 읽어보시면 충분하겠네요. 그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4, 보석의 취소와 실효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